네,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 경기만 놓고 본다면 토트넘의 대패도 예견됐습니다만 전반전 끝나고 난 이후에 토트넘의 경기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반전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사실 경기 전에 우려했던 그런 흐름들이 전반전에 이어졌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뭔가 좀 보여줬구나, 준비한 게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첼시전, wolverhampton전, 에스턴 빌라전 다 선제골을 넣고 뒤집혔고 결국에는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3연패를 당했던 상대들보다 더욱더 강력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원정에서 기어코 심지어 사실은 81분에 3대2로 또 끌려가는 골을 내줬을 때는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경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경기가 끝났을 때 멘탈이 나간 사람은 과르디올라 감독이었다. 그러네요. 과르디올라 감독의 눈빛이 좀 흐려져 있네요. 네. 이 반전의 과정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훈련도 잘 시키고 전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하프타임 토크까지도 대단했다. 하프타임에 어떤 말을 했길래 선수들이 이렇게 좀 달라져서 개선이 됐을까? 많은 이탈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궁금증일 텐데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그리고 본인이 또 본인의 하프타임 토크가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쿨루셉스키가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거든요.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선수들이 보여준 정신력에 만족하셨나요? 네, 선수들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반전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맨시티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럴 기회는 충분히 있었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이 없었고 공을 많이 내줬어요. 그래도 버텨냈죠. 지난주와 비슷하게 많은 기회를 놓쳤지만 축구에서는 때때로 상대에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프타임에 침착해야 했고 후반전에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팀과 맞붙는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텨냈고 후반전 내내 맨시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맨시티는 경기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그게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죠. 우리는 그런 팀을 상대로 꼭 필요한 3골을 넣었습니다. 선수들이 후반전에 쏟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지난 에스턴 빌라전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많은 기회를 못 살리면서 졌잖아요. 물론 이번 경기는 비기긴 했지만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고 물론 그런 행운이 따른 게 맞다. 맨시티가 분명히 우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걸 버텨냈고 결국에는 또 골을 넣어낸 것은 우리 선수들의 정신력이다. 즉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경기를 총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브라이언 힐을 빼면서 호이비에를 투입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정말 경기에 변화를 준 변술적인 결정이었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전에는 호이비에르가 훌륭했다고 생각했어요. 호이비에르 경험 덕분에 우리 팀 전체가 축구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전반전처럼 패스할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패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터치라인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경기장에 나가면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세계적인 팀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프타임에 선수들에게 말했듯이 어떤 결과나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제가 선수들을 내보내는 사람이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축구팀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자고 말했고 후반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축구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지만 후반전에는 우리가 아주 좋은 축구팀과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팀, 세계 최고의 팀을 상대로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 말한 총평에서도 그렇듯이 전반전은 그걸 못 보여줬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선수들의 정신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방의 안정감이 떨어졌고 후방의 기점 패스가 아쉬웠다. 그래서 힐을 빼고 호이비에를 투입한 것이 선수들에게 조금 안정감을 준 것 같다라는 효과, 그 교체의 이유를 설명했고 그러니까 하프타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반전의 아쉬움을 개선하기 위해 크게 2가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호이비에를 투입해서 팀의 이제 선수들을 바꾸었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했던 플레이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선수들에게 그냥 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잖아.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니라는 것을 쿨루셉스키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경기에서 이렇게 또 3대3으로 잘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자, 이 쿨루셉스키가 밝힌 하프타임 토크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전반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하지 못했던 것 같다.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감독님이 포스테콜로 감독님은 하프타임에 아주 화가 났었다. 왜냐? 우리가 뭐 이제 기술이 떨어진다, 뭐 헌신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왜 너희 스스로 확신이 없느냐?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플레이를 해야지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Guys, stop thinking.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 그만해. 생각 그만하고 그냥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고 주저하고 뭔가 이게 될까 말까 머릿속에 복잡하니까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는 거죠. 생각을 연습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결과 책임질 거는 나니까 그냥 해. 원래 하던 대로 해. 라고 했고 실제로 후반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더 잘해졌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더 성장을 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문제였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준비한 뭐 전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었다. 그걸 해결하니 후반전의 경기력이 개선됐다. 네, 축구가 거기에 있고 또 감독이 거기에 있고 우리는 앞으로 정상에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를 했다. 이게 축구 순수주의자, 이상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안티풋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 경기를 이기는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롱볼도 때리고 뭐 전술적인 파울, 뭐 두줄 수비, 버스 세우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축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공을 잘 다뤄서 멋진 축구적인 기술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고 승리하겠다. 그게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대표되는 그런 축구 순수주의자들의 축구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맨시티처럼 축구를 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감독님이 여기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쭉 가면 정상이 오를 것이다. 미래의 정상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선수들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게 토트넘이 달라진 것이고 지금 영국의 현지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토트넘은 이제 과거의 토트넘이 아니다. 최고의 팀답게 축구를 하고 있다. 최고의 팀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단지 3대3으로 비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겼다는 결과는 이전에는 사실 뭐 콘테 감독 때도 무리뉴 감독 때도 맨시티를 이겨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약자의 축구로 물러서서 이제 완전 막다가 역습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강대강으로 부딪힌 거죠. 그러면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게 토트넘의 진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어서 다시 한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인터뷰로 돌아가면 감독이 자기 칭찬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를 계속 칭찬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토트넘이 3연패를 당했을 때 다시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역시 토트넘이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또 무너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날 무승부는 특히 맨시티 지난 시즌 트래블 팀이자 유럽 최고의 팀을 상대로 이런 경기를 보인 것은 선수들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첫 경기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 경기를 치르면서 그 점이 조금 가려진 것 같아요. 첼시전이나 울브스 원정 경기 그리고 아스톤빌라 홈 경기 등 모든 경기가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신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빌라와 첼시전에서는 우리는 축구의 질적 수준은 뛰어났지만 신념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선수들은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뛰고 있고 저는 선수들이 우리가 원하는 팀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즉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떤 고비가 닥쳐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선수들에게 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인격과 신념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는 무슨 철학자가 와, 무슨 철학서를 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팀으로서의 감독을 넘어서 인간적 성장, 인간의 그 발전에 대한 그 동력에 대한 그 철학을 설명한 것이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어려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신념을 지키면서 이겨내는 것의 중요성.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지상주의, 뭐 승리지상주의 이런 것들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기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방식이 사실 안티풋볼이잖아요. 물론 전 그 방식도 완전히 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신념과 올바른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걸 이겨낸다라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부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보여주고 있고 결과를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와 팀을 성장시키고 있는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행보는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게 호주에서 이제 실패도 경험을 했고 또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또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또 셀틱을 또 성장을 시켰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이 쌓인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릴 때 주변에서 막 흔들어 놓을 때 그때 철학을 내려놓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철학을 내려놔서 패배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네. 여기서 졌다고 하더라도 철학을 지켰다면 다음을 갈 수 있고 또 선수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본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흔들림을 이제 이겨내는 과정, 결국에는 결과를 냈다라는 거에 있어서 증명했고 이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 3경기 연패를 했어도 선수들의 그 정신력은 여전히 좋았다. 다만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다. 정신력이 약했거나 우리가 준비를 잘못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부족했다. 앞으로 더 믿고 가자. 더 믿어야 된다. 이게 또 하나의 큰 메시지인데요. 특히 중요한 또 다음 질문인데 토트넘이 올 시즌에 또 유독 강팀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중요한 게 지금까지 맨유를 상대했죠.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까지 강팀 다 상대하면서 이 정도 성과를 낸 거거든요. 이제는 팬들에게 토트넘이 강팀에게 제대로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팀을 상대로 역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 승부로도 이길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어떤 의미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팀이 피할 수 없는 도전과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번 주에 로메로가 복귀할 예정이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4번 포지션에서 로메로의 공백은 분명 아쉬웠습니다. 히샬리송도 출전 시간을 확보했고 페페사르도 이번 주말에는 복귀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새해가 돼야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해 왔어요. 우리는 때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론이 빠진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선수들의 복귀와 모멘텀을 되찾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 이탈률이 이렇게 계속되는 특별한 해가 아니라면 최고의 팀과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이건 축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야, 정말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팀적으로 팀의 상황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음 경기 우리 더 좋아질 거다. 왜냐? 로메로가 일단 징계에서 돌아오고 파페사르도 돌아올 수 있고 히샤이성 선수도 이번 경기 잠깐이라도 뛰었기 때문에 뛰면서 몸 상태 문제 없었으니까 우리의 가용 자원이 늘어났다. 물론 아직도 빠진 선수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그 힘든 시기를 단지 그냥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걸 또 해낸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올 시즌에 만약에 지금 이런 승점이 있으니까 솔직히 우승 못할 수도 있지만 올 시즌엔 특별하게 많은 선수가 다쳤잖아요. 네. 만약 다음 시즌을 얘기할 때 이 정도로 정말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11명이 어떻게 다치나요? 한 번에. 그런 일이 없다면 최고의 팀과 싸울 수 있다. 즉 우리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우회적인 자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게 맨시티 원정 가서 거의 뭐 전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비기고 왔잖아요. 이거는 맨시티의 패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제 경기 끝나고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베꼈다라는 논란들도 있었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둘이 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과르디올라 감독과 좋은 대화 나눈 것 같은데 무슨 얘기 나눴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골을 약속했죠. 우리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즐거웠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환상적인 팀을 이끌고 있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오랫동안 환상적인 팀을 이끌었죠. 저도 당연히 이기고 싶지만 그들이 얼마나 환상적인 축구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존경은 하는 거죠. 네, 그는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저와 제일에 대해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이죠. 이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죠. 네, 어떻게 보면 서로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어서 축구적 스승이 과르디올라 감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멘트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둘이 얘기를 나눈 것은 우리 많은 골 넣고 재밌는 축구 하자.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 멋진 축구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3대3 무승 보면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멋진 경기였던 것 같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팀이 환상적인데 나가 이제 개인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직접 들은 건 없다. 나를 칭찬하는 얘기를 직접 듣진 않았지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주변에서 들려왔다. 나의 그 작업에 대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들어왔고 내가 또 과르디올라 감독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감독의 존재가
현대 축구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프리미어리그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무엇보다 이런 선도자적인 감독들이 나오면 또 후배 감독들에게도 영향을 주잖아요. 이 둘의 존재가 앞으로 축구를 더 즐겁게, 재미있게, 더 축구를 발전시키고 축구가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과르디올라와 클롭의 대결도 흥미로웠는데 이제 포스테코글루와 과르디올라의 대결, 오늘 이 첫 대결이 펼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유럽 축구는 유럽인들 그리고 혹시 남미와 유럽이 세계 축구를 양분해 왔었는데 토트넘에는 이제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한국의 손흥민 선수, 아시아, 호주는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축구적으로만 아시아 축구연맹에 속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축구계의 주류가 아닌 그 인물들이 그런 나라에서 축구가 이제 더욱더 세계적으로 평준화되고 있고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성과이라는 점에서 이 토트넘의 정말 이 돌풍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그 스토리를 또 우리 한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또 12월 경기 일정들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장 이제 12월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토트넘이 바쁜 행보를 보내야 되는데 맨시티 비겼는데 맨시티가 지금 비기고 난 이후에 이 흐름, 기세를 좀 잘 이어간다면 토트넘도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순위 우승 경쟁 구도에 또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사실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을 예상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10경기 무패 행진 이후에 3연패를 예상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3연패 이후 맨시티전 무승부를 예상한 사람도 없었어요. 즉 토트넘은 예상이 불가능한 팀이다. 그래서 이 12월 남은 6경기 무패 행진, 전승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그죠? 예상 못할 일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아직 희망의 끈을 놓을 필요 없다. 토트넘의 반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 또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 정말 살아있는 드라마잖아요. 너무나 기대되는 12월에 남은 6경기도 한준TV에서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